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세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겁니다. 과제 부여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방화를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화와 세계화를, 세방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설명했듯이 첫 번째 조건, 축제를 하나 전항하시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이유가 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3분짜리 영상을 제작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말을 할 때 조건을 줬어. 모든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 이해돼? 그리고 본론에서 우리는 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도대체 서론에선 뭐가 있어? 내가 이야기하는 축제가 뭘 거고, 이 축제를 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성공했다는 이유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 축제가 성공적인 지역 축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시를. 자, 잘 들어. 선생님은 장류축제를 할게. 안녕하세요. 지방화와 세방화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게 된 백경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축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창 장류축제를 선택하였고, 장류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류축제는 장류라고 이야기되는 순창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창이라는 도시라는 이름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순창 고추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순창은 고추장과 장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려서 장류축제라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은 우리나라만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순창 장류축제에서는 세계 소스 박람회라는 개념까지 합쳐서 장과 소스를 통해서 단순히 지역화, 지방화뿐만이 아니라 세방화를 준비하는 점이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소스와 장이라는 어떤 요리에도 첨가되는 재료를 통해서 요리대회나 이런 여러 축제 부분을 굉장히 다각화시킬 수 있었던 점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우 축제라든지 산천어 축제라든지 기타 먹을 것에 관련된 축제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요리들, 특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임실 치즈 축제가 치즈와 관련된 요리들만 나오는 것에 비해 순창 장류축제에 출품된 요리대회 요리들은 장류를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고추장, 간장, 된장 그런 수많은 장류들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사업 추진 방향이나 축제 방향을 다각화시킬 수 있던 점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순창 장류축제는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이며 지방화, 세방화를 활용하기 위한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이며, 그러한 축제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장류라는 순창의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의 음식인 장뿐만 아니라 소스라는 것을 통해 세계의 음식을 포용하고 회방을 준비했다는 점이며 소스와 장이라는 요리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개념을 통해서 요리대회나 축제의 방향을 굉장히 다각화시킬 수 있었던 점이 저는 훈창 장유축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이해가 돼? 얘들아? 조금 이해가 돼?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의 글쓰기나 말하기 활용해서 거의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뮤지컬을 하나 소개시켜 본다고 해볼게. 뮤지컬을. 그리고 이거 소론, 본론, 결론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얘들아. 자, 선생님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게 영웅이라는 뮤지컬이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이소희 로브를 쏴주긴 안중근이다. 이거 모르면 좀 맞아야 된다. 자, 안중근이 나오는 영웅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보자. 어떻게 선생님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 우선 서론에 뭘 정해야 될까? 서론. 약간 이런 설계는 필요해. 설계는. 선생님 이거 지금 여기도 축제 하나 정하고 뭐 이런 이것도 지금 서론 나름대로 선생님이 이거는 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선생님 지금 이거 그냥 서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 본론은 아무래도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으면 좋아. 왜 많은 뮤지컬 중에 이것을 추천을 하는가? 자, 뮤지컬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전부 다 함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페라는 조금 난해하고, 판소리도 조금 난해하다면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의 활용은 뮤지컬이 아닐까. 그래서 뮤지컬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왜 그렇다면 하필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소개하느냐.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성공적인 뮤지컬이어서 브로드웨이에서도 많이 성공했고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뭐 표 구하기가 쉽다는 점. 어디서든지 어딘가는 어느 도시에선가는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배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성화본이 뭐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의 뭐 뮤지컬에 대한 설명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노래 한 소절 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져 있는 걸과 갖춰져 있지 않은 글은 굉장히 말이 그 어떤 그 느낌이 다르고 말 역시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선생님이 뮤지컬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뮤지컬을 소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뮤지컬은 바로 영웅이라는 뮤지컬입니다. 그렇다면 왜 뮤지컬이 좋은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콘서트도 가고 공연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판소리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고 오페라 역시 많이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판소리나 오페라는 아무래도 조금 공부를 하고 가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뮤지컬은 그냥 가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댄스와 곡과 뭐 합창과 이런 것들을 중창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영웅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나름대로 뮤지컬도 공부를 하고 간다면 조금 더 좋긴 마찬가지인데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편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또는 뮤지컬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성공적인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어디선가 전국 어디에선가는 영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표를 구한다거나 그런 점이 굉장히 쉽고 즉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웅도 굉장히 여러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쳤는데, 그래도 메인 CD, 그러니까 메인 음악 그 파일에 녹음에 들어간 사람의 곡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정성화 배우 또는 정성화 가수가 불렀던 영웅 버전을 꼭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웅에 나왔던 곡 한 소절을 불러서 그 안중근 장군이 죽기 전에 했었던 그러한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들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장부의 뜻 어렵다. 이 노래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이거 불러보는 거 처음인데 존나 어렵다 노래. 아 씨발. 자, 어쨌든 잠 좀 깼지? 니들 잠 깨라고 노래 한번 불러줬어. 아 씨발. 아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욕 때문에 교육청에서 민원 먹어놓고 또 욕하고 있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구분해서 말한다는 건, 특히 선생님처럼, 물론 선생님도 40분 수업을 하는데 서론과 본론을 결론을 정해놓고 하진 않아. 물론 연구 수업 같은 데서는 정해놓고 한다? 선생님도 뭐 김유진 쌤이랑 코티칭 하러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예컨대 뭐 세종대왕 썰 풀어줄 때는 나름대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뭐가 있나요? 서론. 실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런 거고, 실제 역사적 사실은 이런 거다. 본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현대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다. 결론. 이런 식으로 지어야 돼.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뭐 고백을 한다 해도, 내가 오늘부터 지금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서론, 본론. 내가 너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맞을 것 같았고, 이런 부분이 너가 부족한 건데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본론. 그래서 사귀자. 결론. 모든 거에 서본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해돼?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걸로 서론, 본론, 결론 한번 나눠볼까? 저는 이 대학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학을 뭐 이렇게 원하게 되었고, 교수님들과 사정관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론. 저는 이 대학과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펼쳐서 이러한 부분의 교과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과 혜택을 통해서 이
진로나 이 전공, 이 적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강점이 있다. 본론. 결론 뭐야 그럼? 뽑아달라. 이거잖아. 놓고 안 놓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서론, 본론, 결론은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서 휘감고 들어가는 것과 안 하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커.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를 보면 마지막에 구술 면접이 있거든. 예컨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고교 학점제란 2015 개정 교육전에서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로서 학생이 위에서부터 정해진 천편일률적인 교육제도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즉 학생이 원하는 것을 직접 취사 선택하여 고르는 학생 선택형 중심,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점제입니다. 서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학의 진로나 적성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의 이러이러한 점을 살려주고 학생의 그 진로 선택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문제시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결론 뭐야? 좋다. 열심히 하자. 학점제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 이런 거 이해되니?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3분짜리 영상 찍으라 그랬을 때 뭐 얼마나 큰 걸 바라라고 하겠어. 그렇잖아. 그런데 3분이 넘어가도 좋고 3분이 안 돼도 좋아. 여러분들에게 아직 시간을 맞추라고 하는 건 가혹해. 하지만 3분 안에서 하려고 해보고 3분 내외로, 그러니까 2분 30초에서 3분 30초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되 그 안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누려고 해보세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틀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노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이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A와 B와 C가 있습니다.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뭡니다. 그래서 저는 A, B, C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에 집어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습해보고 올 1학기 동안 선생님과 디베이트, 토론을 하면서 꼭 이러한 틀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세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설명해주는 강의였어요. 듣고 꼭 해봅시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3분짜리 영상을 찍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되는 강의는 여기까지로 끊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